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활고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문을 닫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질한 족쇄에 묶여서 폐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업주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업소용 조리대와 냉장고가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공간이 없어 지붕에까지 물건을 쌓아뒀습니다. 폐업한 식당에서 사들인 중고 물품을 보관한 창고입니다. 지금 폐업이 많다 보니까 물건은 계속 쌓이고 나가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포화 상태고. 지난해 광주에서 문을 닫은 식당은 1,600여 곳. 올해 상반기에도 900곳 이상이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라도 있는 데는 직원 돈 줘야지, 집세 줘야지, 공과금 줘야지 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지만 문을 닫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남은 임대 기간이 발목을 잡습니다. 1년 내지 2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또 길게는 5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비질한 족쇄도 폐업을 힘들게 합니다. 3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송상아 씨는 장사를 접는 순간 1억 원이 넘는 소상공인 지원 대출금 등을 상환해야 합니다. 빚 독촉 우려에 송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예를 해주거나 좀 연장을 해준다든지 그런 정책이 없는데 폐업을 해버리면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설 철거 비용도 부담입니다. 소득은 없는 데다가 거기다 원상복구를 하려면은 어차피 그 돈마저도 대출을 받아야 되고. 소상공인 단체는 폐업하고 싶어도 실행하지 못한 광주의 자영업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며 결과적으로는 줄 폐업이 이어질 거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부는 대출 문턱을 낮추고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지원금 선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린 기자입니다. 자영업자 A씨, 매출 감소로 직원 급여를 주기도 어렵자 은행을 찾았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금 3천만 원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A씨는 자영업자 중에 대출이 없는 사람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결국 A씨는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고 배달 대행일을 해 직원 급여를 줬습니다. 대출을 못 받아서 실질적으로 급여도 못 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문 닫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실질적으로 급여도 줬고. 은행 문턱도 높지만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정부 재난지원금을 2번이나 못 받았습니다. 이전 분기보다 매출이 소폭 올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B씨는 비대면 수업을 하던 인근 대학교가 부분 개강을 하면서 매출이 반짝 올랐을 뿐이라며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 전환 상황인데 매출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탈락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 힘들죠. 유흥업소 업주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유흥업소들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착한 임대료 혜택을 받기 어렵고 저금리 대출 신청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든 주점을 운영하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에서는 다 해줄 것 같이 홍보해 왔으면서 일부 업종을 슬그머니 배제시키는 건.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4명은 외국인으로 대부분 외국인 근로사업장에서 일하며 확진을 받은 사례입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그제 오후 4시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외국인이 숨졌는데 광주 지역 28번째 코로나19 사망 사례입니다. 전남에서는 장성과 광양, 화순과 영광에서 각각 1명씩 모두 4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직후 미국으로 도피한 뒤 지난 주말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문 전 회장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학동참사의 중심에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웅천 택지지구에 남아있는 의료시설 부지를 매각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 매각을 놓고 여수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여수시의회는 마지막 금싸라기로 불리던 부지를 시의회와 상의도 없이 갑자기 처분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여수 웅천지구. 바다를 배경으로 한 언덕에 빈 땅이 보입니다. 택지개발 계획상 의료시설 부지로 32,600여 제곱미터, 축구장 4개 면적에 해당합니다. 이곳은 넓은 부지와 함께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아 대학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이 들어오기에 좋은 장소로 꼽혀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이 부지를 여수전남병원에 매각했습니다. 322억 원, 3.3제곱미터당 326만 원꼴인데 여수시의회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인근 지역 거래가 3.3평방미터 600만 원보다 훨씬 싼 326만 원이고 공시지가와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5년간 단 한 번의 입찰 공고로 계약자가 선정됐고 참여 대상도 종합병원 운영자로 제한하는 등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수백억 원의 시소유 재산을 단순 매각하면서 어떻게 시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일사천리 깜깜이 매각으로 팔아넘기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수시는 공개 추첨 등을 통해 매각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고 별도의 계약 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특혜나 이런 의혹, 나름대로 갑자기 왜 이렇게 이루어졌냐. 사실 이거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팔리지 않는 토지를 어떻게 하면 빨리 팔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여수시의회는 전남병원이 신도시민 웅천지구로 이전할 경우 구도심 의료 공백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에서 만드는 경형 SUV 캐스퍼의 온라인 사전 예약 첫날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차량 구매를 예약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캐스퍼 차량을 구매했고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동시 접속자 수가 많아서 예약 홈페이지가 오전 한때 마비됐고 첫날 사전 예약 물량이 올해 생산 예정 대수 12,000여 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복지 수요로 행정의 힘이 닿지 못하는 곳을 찾아 주민 스스로가 복지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마을복지계획단이 여수에서 발족됐습니다. 마을복지계획단은 앞으로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복지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논의해 마을 주민의 어려운 복지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함께 해결하는 주민 중심의 복지 공동체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보성군이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지역사회단체 30곳과의 소통 간담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발전과 단체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 세션에 큰 호응을 보였고 보성군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검토해 군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대학교 브랜드를 분석한 결과 조선대학교가 전국에서 20위, 호남권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조선대는 참여지수 122만 개를 비롯해 커뮤니티 지수 100만 개 등 모두 326만 개의 브랜드 평판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해남군이 53년 만에 청사를 이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군청사 7층, 군의회청사 5층 규모로 지어진 신청사는 행정사무공간 외에도 모자 휴게실과 주민소통공간 등 주민 친화공간과 휴식공간이 마련됐고 구청사는 추석 이후 철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홍수 조절을 위해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오늘 오후 수문을 방류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섬진강댐은 초당 19세제곱미터, 주암댐은 초당 4세제곱미터의 물을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댐 수문 방류로 인한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전남대는 지난 10일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3,160여 명 모집에 25,590여 명이 지원해 지난해 6.96대 1보다 높은 8.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는 3,690여 명 모집에 19,700여 명이 지원해 5.34대 1, 동신대는 4.23대 1, 광주대는 4.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법원의 재산권 압류 명령에 불복해서 낸 재해 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며 미쓰비시 중공업은 불복 절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지 말고 하루빨리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 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허위 과잉 진료 의혹이 불거졌던 광주 모 병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어제 광주시 북구의 한 병원의 수사관을 보내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 등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지난 6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단검사를 권유하고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병원 관계자 등을 보험사기 방조법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도 흐리고 저녁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늘 저녁에 잠시 그치지만 내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돼서 밤부터는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우선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최대 30에서 40mm인데요. 모레는 남해안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찬투는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약 360km 부근 해상에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서귀포 약 60km 해상까지 올라오겠고요. 오전 중에 광주 전남 지역과 가장 가깝게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이미 강해졌습니다. 거문도와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영광이 19도, 나주 21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5도, 구례 2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6도, 해남과 완도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은 한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먼바다는 태풍경보와 풍랑특보가 곳곳에 내려져 있고요. 남해서부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대 6m로 매우 높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금요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